안녕하십니까. 세계적인 방송 미국 CNN도 놀라고 호주의 국립방송도 놀랬으면 좋겠는 바로 그 방송 호영님 배종찬의 여론고수.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십니까. 여론의 심층 정말 속살까지 저 깊은 12지장까지 뒤엎어 헤치는 맹장염까지 이석증까지 추출하고 마는 그 방송,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배종찬 홍영님 대기자의 여론 고수 함께. 그나저나 홍 기자님, 큰일 났어요. 지금 호떡집에 불난집에 부채질 하느냐 라는 이야기처럼 국민의힘,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파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이준석 대표의 파동, 지금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, 그리고 기자회견, 지금 뭐 어디 쪽으로 튈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주호영 비대위 취재 시작부터 삐거덕,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수재 현장 말실수,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게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다시 지도자로 부활되고 있다. 이거 쪼개지는 거 아니야? 이거 과연 합해질 수 있어? 수습이 돼? 분당 이야기가 나옵니다. 뭐 분당이 뭐 눈앞에 이렇게 가시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, 그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약간 이게 여론조사의 설문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분당을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. 여론조사가요. 네,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사실 이제 뭐 전당대회를 다시 하면 새로 하면 당대표 호감도 1등이 유승민 전 의원이다. 2등이 이준석 대표다. 이런 거야 사실. 윤핵관은 바닥이었어요. 그렇죠. 그거야 사실은, 국민의힘의 그 간판을 윤핵관에서 이쪽으로 좀 다시 이제 해봐라라고 하는 여론조사니까 또 그렇다 치는데,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어봤죠. 그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신당을 창당할 경우 국민의힘이 아닌 보수신당을 지지하겠다. 그 정당을 지지하겠다. 유승민 이준석 당을 지지하겠다. 그게 42점.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가 29.8%다. 집권 여당을 앞질러 버렸네요. 네. 그리고 신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하겠다가 18.2%.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빠져 있는 건 좀 거시기하네요.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여론조사의 설문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정통적인 방식은 아니다라는 느낌은 일단 주죠. 방금 말씀하신 대로. 제가 볼 때는.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이 빠져 있는데, 그렇죠. 그럼 그 최다 의석에 제1야당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약간 좀 어색하죠, 문항이. 이런 조사기관들이 저널리즘 분석의 대가인 홍영님 기자께 자문을 좀 안 구하나요? 구할 리가 있겠습니까? 그거야 그렇게 하는데, 근데 이거에 따르면, 예를 들어서 그 유승민, 이준석 신당이 42.5%고 국민의힘이 29.8%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72.3%예요.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양쪽 다 보수잖아요. 보수 정당 지지하는 사람이 72.3%다 대한민국에서. 이거는 사실 말은 안 되죠. 말은 안 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.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1위로 나오는 것도 야당 지지자들의 영선택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죠. 그런 해석도 있는데, 어찌됐든 이렇게 된다면은, 만약에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제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으면, 까짓 거 그럼 우리끼리 당을 만들면 인기 더 좋다는데 한번 그럴 수 있지 않느냐. 그냥 어차피 중간에 그냥 우리끼리 근데 인생 뭐 있어? 근데 자네 뭐 있어? 근데 요런 수치마저 높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수치라는 게 출마 의사가 없더라도 출마를 끌어 당길 수도 있는 게 여론조사 수치인데, 분당도 마찬가지죠. 분당도 그러면 분위기가 이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. 또 이제
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그렇죠. 이 신당을 중도라고 해서 또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처럼 낮지 않으면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리가 없죠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러면은 당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,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라 여당을 그런 주문일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당이 쪼개진다.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, 그 본인이 그 대표 자리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어떤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그 출범하는 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뭐 임용돼야 된다는 찬성이 46.4%, 그 기각돼야 된다가 34.4%. 그러면은 이쪽에 대한 무게가 더 실린다.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더라도 야 그건 이제 뭐 우리 쪽의 민심이 더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이쪽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. 거죠.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여론조사를 따른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유승민, 이준석 아니 두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나 있는 겁니까? 그리고 신당 창당하면 실제로 그게 약발이 먹힐까요?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이게 이 대통령 후보 경선하고는 또 다르죠. 그러니까 방식도 다르죠. 그러니까 이제 당원과 또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의 여론이 결정적이죠. 사실 뭐 대통령 후보 경선은 약간 좀 다르죠. 그거는 뭐 일반 국민까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비중이 있으니까. 그래서 지금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당내에 헤게모니가 없거나 당내 기반이 없으면 그 당권을 가져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잖아요.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실제로 그게 그 여론이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설 자리는 당을 떠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거다. 그리고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가 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할지 뭐 좀 봐야겠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문자 사건, 권성동과의 문자 사건과 관련해서 뭐 내부 총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심하다라고 그랬어요. 여당 대표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긋는 거죠. 거죠. 여당 대표가 여당 소속의 대통령한테 한심하다라고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윤핵관 중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제원 의원한테 삼성간호라고 그랬어요. 뭡니까 이거는? 삼성간호가 뭐 그 삼국지의 여포가 뭐 여러 사람의 성씨를 성씨를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했다. 근데 간호라고 하는 게 그 집안의 종아니까. 삼성간호라고 하는 건 사자성어도 아니에요. 완전히 이건 욕이에요. 쌍욕을 한 거네요. 그죠. 삼성간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뭐 이전 투구 무슨 뭐 이런 그 어떤 사자성어도 아니고 그냥 욕이에요. 그냥 쌍욕. 쌍욕이에요. 또 센 욕도 아시잖아요. 근데 어쨌든 뭐 삼국지에서 나왔다고 해서 뭐 사자성어라고 착각을 할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 향해서 그 심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드는 그 옛말이 있죠. 아니 사자성어는 아니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. 스님이 떠나야 스님이 떠나야 된다. 근데 싫은데 자꾸 그 안에서 이게 싸운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어색하죠. 그러면 좀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죠. 요즘에는 자고 홍영림 기자는 대기자는 항상 직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여러분들도 구독, 좋아요, 직통!